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시청자님 혹시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19만여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환수율이 5.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이렇게 환수되지 못한 우리의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하고 이를 우리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문화재 디지털 보존협회인데요. 짧은 말로 해디코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디코의 남상민 회장님을 모시고요. 우리 문화재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국문화재 디지털 보존협회. 어떤 계기로 언제 만들어진 건지가 일단 좀 궁금하네요. 네, 그 한국 문화재를 그러니까 보존하는 협회는 있겠죠. 네. 근데 디지털 보존 협회는 이제 처음이고요. 이 보존 협회가 생긴 건 이제 1년 됐습니다. 근데 1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를 제가 디지털로 예전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을 해왔어요. 원화 데이터를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해상도로 촬영한 데이터를 지금의 이제 포토샵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로 아까 그 실질적인 원화를 복원하듯이 그 디지털로 복원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로 다 복원을 해서 김홍도의 작품이면 김홍도가 그릴 당시의 종이 재질이 어땠는지, 또 김홍도는 어떤 먹을 썼는지, 농도, 색깔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다 고증을 하죠. 그래서 이 복원할 때는 이런 복원 전문가들, 또 김홍도의 작품이면 김홍도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의 고증과 또 학예사, 김홍도 전문 학예사가 계세요. 그분들과 며칠의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도는 원래 이런 종이를 썼고 이런 비단에 그렸고 이런 색깔을 썼으니 라고 하는 원화 복원하는 차원으로 디지털로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홍도가 그렸을 당시의 그림 상태로 복원을 일단 하는 게 디지털 명화를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화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건데 네네. 이렇게 디지털로 복원이 되면 그 가치가 좀 이미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굉장히 제가 이런 작업을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늘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 원화는 팔 수도 있고 재화로서의 가치도 있는데 디지털로 되면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제 원화도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세계적인 명화들도 마찬가지고 국내의 예전의 명화들도 이것을 대중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원화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판화예요. 그 원화를 복제한 복제화들을 보통 전시를 해요. 왜냐하면 원화를 거기다 계속 전시를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 그래서 그 굉장히 고밀하게 요새 인쇄 기술도 좋기 때문에 그 인쇄된 그 복제화를 보통 전시를 하거든요. 그렇듯이 그 어떤 예술품이든지 예술품의 숙명은 대중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소유자,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그 원화의 가치와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대중들은
복제화나 또는 디지털로 복원된 작품을 통해서 과거의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명화나 복제화의 가치는 그거의 재화의 가치보다는 그 대중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과거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보잖아요. 네네. 그럼 교과서의 인쇄 수준은 그 뭐 몇백 dpi인데 그게 요만한 사이즈로 돼 있으면 그 사이즈로 감상하는 거랑 그렇죠. 이 오리지널 원화가 가지고 있는 그 물감의 두께와 질감과 색감과 이걸 감상하는 게 차이가 나듯이 네네. 차이가 크죠. 이제 디지털 복원을 한 다음 단계로 그동안에 제가 한 4, 50점을 만든 작품은 디지털 명화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명화는 디지털로 일단은 복원을 하고 이거를 도슨트가 작품에 대해서 30분 정도 설명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그걸 복원. 그래서 작품 속에 있는 새가 울면 새 소리를 집어넣고 작품 속에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가 비가 오면 비의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고 예.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 피리 부는 사람이 있으면 피리 소리가 나고 그래서 대중들이 과거의 작품을 굉장히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도슨트가 30분 정도 설명할 내용을 나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었다. 네. 근데 거기에 맞는 음악도 넣고 또 거기 효과음이 필요하면 새소리도 집어넣고 바람소리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만든 게 디지털 명화예요. 예. 그런 디지털 명화를 그동안에 쭉 만들어서 과거의 명화들이나 과거의 문화재를 이렇게 디지털라이징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제가 2013년부터 2014년 계속 뭐 고대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이제 그럴 때 문화재청에 계신 분이나 여러 가지 그 관계된 분들 문화계 인사들이 와서 보시고 야 이걸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개인이 그렇죠. 하지?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하고 이제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에서 네. 이제 26년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프로젝트가 제가 한 12년 정도 그 임무를 맡았는데 그 삼성그룹의 카렌더 업무가 있었어요. 네. 네, 카렌더 업무는 1년에 한 8개 내지 10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의 카렌더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대 회장께서 내리신 명령이 이 카렌더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매체이니 이 매체를 통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짧은 단어로 이제 문화 확산의 개념으로 이 카렌더라는 매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 10개 정도의 카렌더를 만들면 10명의 작가의 작품을 12개씩 골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해외에 있는 거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 네. 중에서 선정을 해요. 네. 이제 용인에 이제 큰 수장고가 있어요. 그러면 수장고 속에 수십만 점의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매년 가서 서치를 하고 그 중에 올해는 어느 작가의 어느 작품을 할지를 늘 이제 보고를 하고 제작을 하고 하는 이제 그 업무를 제가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 그걸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 그 중에는 정말 교과서에 나올 만한 국보급 문화재도 있고 또 야 이거는 정말 대중들이 봤으면 너무 훌륭한 이제 그런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만 점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김홍도, 뭐 정선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제 이 작품들이 외부의 전시장에 전시를 하지 않으면 대중들은 이 작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뮤지엄이나 미술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암미술관도 있고 뭐 리움도 있고 그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지 않으면 이 작품들은 그냥 수장고 속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그리신 작가분은 수많은 후세들이 이거를 감상하고 행복해지길 바랐을 텐데 그렇죠. 야, 이게 이렇게 잠들고 있구나. 물론 굉장히 온도 습도 잘 맞춰서 잘 보관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선 시대만 해도 한 600년 전, 고려 시대는 그 이상 옛날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그동안의 유통 과정에서는 막 접혀지기도 하고 막 이래서 훼손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화는 어차피 여기에 있더라도 이제 지금의 기술이 워낙에 발달해 있으니까 이걸 디지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작가가 그릴 때 당시에 원화로 복원을 해서 이거를 대중들한테 전시를 하면 대중들이 이런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2011년도까지가 26년을 회사를 마치고 2012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디지털 명화를 만들어서 전시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소망으로 작업을 했는데 개인이 작업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돼서 네네. 이거를 이제 사단법인을 신청을 해서 이제 1년 전에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여러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협회에서 디지털 귀향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거예요? 네. 디지털 귀향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게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19만 점이 넘어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유출되는 다 근거가 다 있어요. 그걸 무조건 약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이유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은 가져갔기 선물을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선물해 줄 수 있고 조그만 물건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수를 국가에서도 많이 해요.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단체에서도. 근데 어려워요. 그렇죠. 그 환수해 오는 거는 그거 다 사올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문화재들 중에 정말 중요한 문화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국보급 문화재들을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만 구하면 디지털로 복원을 해서 아까 디지털 명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재에 원하는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 있는 국민들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다음 세대들도 네가 굳이 미국에 가거나 프랑스 안 가도 이거 볼 수 있어. 일단은 이제 이렇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이제 디지털 귀향, 디지털로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귀향시킨다고 네. 이거를 국민 참여를 시켜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이 일을 진행해라고 하는 마지막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혼자 떠들어도 안 되니 이걸 하나의 캠페인화 시켜서 그 최초의 그 해외에 있는 작품 7점을 2015년도에 복원을 할 때는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의 국민들이 직접 거기에 펀딩을 해서 참여를 한 거예요. 네. 여기 나도 응원한다, 나도 기부하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해서 몇백만을 만들어서 네. 나머지 작업을 하고 또 제가 여기 기획을 하고 또 전시를 DDP에서도 하고 고려대 박물관에서 하고 그럴 때 DDP나 고려대 박물관은 다 기부예요. 그 장소 기부. 그리고 거기에 도슨트 분들이 늘 10명 정도가 이제 작품 설명을 하러 오시면 그분들도 다 재능 기부로. 그래서 이제 캠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참여로 이것의 목적이 훌륭하니 나중에 정말 국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 그래서 이제 캠페인이라고 제가 명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작품들을 디지털하기 위해서는 그 원화의 세부적인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계는 좀 없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많은 스텝이 필요하고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기 때문에 그 원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대중들한테 어떻게 읽어주면
대중들이 이 원화의 철학이나 가치를 재밌게 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업 쓰고 영상으로 제작하고 음악을 만들고 나중에 전시까지 하는 건 제 몫인데 그 전에 해외에 있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또 그 작품은 어떤 가치가 그렇죠. 있는지는 다 자문위원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신 분이니까 네네. 그 한예종의 이제 조인수 교수라는 분이 이전에 문화재단에 삼성문화재단에 계셨던 분이고 그래도 예전에 친분이 있어서 네. 늘 가서 자문을 구하면 늘 그 자문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뭐 비전이라던가 목표 이런 거 좀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임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협회가 1년 됐지만 네. 지금까지 2016년, 17년, 18년 2017년, 16년에 7점, 2018년에 그 병풍화 2점, 2018년에는 한 7점. 이 정도를 복원했는데 네. 아직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19만 점이 넘잖아요. 할 게 아직도 네, 많네요. 아직 너무 많고 네. 특히나 지금은 제가 회화 위주로 했는데 사실은 해외 나가 있는 문화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고 많은 문화재가 도자기예요. 그렇죠. 공예품들. 그렇죠. 이것들도 지금의 기술로는 이제 얼마든지 그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좀 상상이 안 도자기는 되거든요. 그 해외에 있지만 근데 그걸 3D 스캔을 받아서 네. 3D 스캔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도자기를 똑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네. 디지털로 복원을 해서 디지털로 어느 공간이든지 디지털로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걸 연출을 해서 예. 3D로 예를 들면은 여기에 큰 모니터가 있으면 3D로 복원된 도자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요즘에 센서 기술로 돌려볼 수도 있고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좀 더 기술을 더 쓰면 이제 AI 기술을 쓰면 그 도자기와 대화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저런 이제 회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회화 속에 있는 그 작가 이 작품 속에 있는 인물과 대화를 하죠. 미리 그 대답을 넣어놓으면 여기서 관객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해외에 있는 문화재들 중에 이제 좀 더 많은 소중한 문화재들을 복원하고 특히나 이런 공예 작품이나 도자기 작품 이런 것들도 이제 복원을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물론 해외에 소재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그 좀 좁은 의미의 문화재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이왕 나가 있으니 우리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 어차피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작업한 것들이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나 LA 카운티 뮤지엄이 갖고 있는 문화재들을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이것들을 복원해서 국내에서 이제 국민들이 감상을 하잖아요. 또 상설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다음 세대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해외에 메트로폴리탄에 가지고 있는 우리 소장품이 있으면 디지털로 복원된 명화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예. 메트로폴리탄이 갖고 있는 우리 문화재도 역시 낡고 훼손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에서도 한국의 문화재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시하고 싶은데 너무 낡아서 못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디지털 명화를 만든 것을 역으로 해외에 있는 뮤지엄에 가서 전시를 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문화 대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해외의 다양한 홍보용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해외 다양한 곳에서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뭐 유럽에서 만들어진 빛의 벙커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글로벌 허에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5,000년 역사 속에 있는 문화재로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재 명화. 그리고 또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게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드렸듯이 중국에도 있고 그렇죠. 뭐 다 있잖아요. 네네. 그들도 또한 저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 샘플로 와서 전시해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가장 중요한 바람은 이제 한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신한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의 궁극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드라마나 가요나 이런 여러 가지 현대의 문화가 만들어낸 한류가 글로벌하게 한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5,000년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정말 궁극의 문화들이 있어요. 문화재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가장 글로벌하게 앞서 있는 대한민국의 IT 기술과 만나면 정말 이것으로 엄청난 신한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신한류의 바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지금의 어떤 비즈니스 차원이나 돈을 쫓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대한민국의 코어의 문화는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어떤 작품, 문화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다들 뭐 서양에 가서 박물관을 가고 하는데 저는 우리 작품이 얼마나 정말 신비하고 우수하고 우리의 혼이 깃들어진 작품들이라는 걸 정말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한류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문화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회장님께서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